안녕하세요. 뷰티풀 라이프 캐스터 김형숙입니다. 미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신의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미래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여러 개의 과거가 한데 모여 나의 과거가 되듯 미래 또한 여러 개의 미래가 모여 나의 미래가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원래 미래로 가는 인생의 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원했던 길로 갈 수도 있고 가지 못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았던 길로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의 길을 하나라고 생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엄습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현재의 삶에 보다 더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현재야말로 미래로 가는 과정이자 징검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현재의 모습에 따라 저희 미래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저희 미래는 저희 현재 속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새 나무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어느 산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한 나무는 아름다운 보석상자가 되어 세상의 온갖 값진 보석들을 담고 싶어 했습니다. 또 한 나무는 사람들을 많이 태울 수 있는 커다란 배가 되어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또 한 나무는 하늘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이 자라 신께 영광을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자신이 꿈꾸던 것과는 달리 그저 평범한 여물통이 되어 마수들이 먹는 짚이나 마른 풀을 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도 큰 배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어부들이 타고 다니는 자그마한 고기재배 배로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 나무 또한 몸통이 잘린 통나무가 되어 산 아래 통나무 더미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새 나무는 자신들이 꿈꾸던 대로 미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무척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은신처를 찾는 한 젊은 목수와 임신한 그의 아내가 여물통이 있는 마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여물통을 정성껏 잘 닦아 새로 태어난 아기의 요람으로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 바로 메시아라는 보물을 담은 상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3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갈릴레아 호숫가에 사는 몇 명의 어부들과 함께 자그마한 고기잡이 배에 올라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물 위로 걸어갔으며 거친 바람과 파도를 잠재웠으며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고기잡이 배는 이제 고기를 잡지 않고 그와 함께 진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 낚는 이들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3년이 지났습니다. 통나무 더미에 누워 있던 세 번째 나무는 그 사람이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는 십자가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통나무로 버려졌다가 진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를 모시는 영광을 입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불안할 때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새 나무의 꿈은 처음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참된 목적에 소중히 사용됨으로써 미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미래도 새 나무와 같습니다.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불안해하지만 참고 견디는 가운데서 이들 새 나무처럼 참된 미래를 맞이하게 됩니다. 겨울이 되면 방 한구석에 처박혀 천대받는 겨울 부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울 부채는 지금 당장엔 쓸모가 없지만 여름이 되면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로 거듭납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런 거울 부채나 선풍기의 미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기보다 지금 현재를 열심히 사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를 열심히 살지 않으면 미래를 열심히 살 수 없습니다. 현재를 준비하는 것이 곧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돈키호테를 쓴 스페인 소설가 세르반테스가 태양이 있을 때 건축을 만들어라고 한 것도 지금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서입니다. 지금의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미래의 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충실함으로써 내가 나의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도 친구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나의 미래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게 바로 나의 미래입니다. 스스로 만드는 미래만이 나의 것이 됩니다. 한국 독자들에게도 널리 사랑받는 일본의 세계적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20대 중반에 재즈 카페 피터캣의 주인이었습니다. 카페의 한 주인에 불과했던 그는 1978년 4월 1일 오후 1시 반경 야구장에서 혼자 경기를 구경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도 소설을 써야지 하고 결심하고 소설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느 한순간 갑자기 소설가가 되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소설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키는 그때까지 글이라고는 세금 신고 서류와 간단한 편지 정도를 쓴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이미 소설에 대한 오랜 준비 과정이 숙성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국어 교사이자 다독가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세계의 유수한 문학작품을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비록 소설가를 꿈꾸면서 읽은 게 아니더라도 그러한 독서 체험이 바탕이 되어 어느 한순간 소설을 쓰고 싶다는 불꽃으로 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하루키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심하자마자 원고지 한 뭉치와 만년필을 사서 중편소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를 썼습니다. 만일 그가 그런 생각만 하고 소설을 쓰지 않았다면 작가로서의 첫발을 내디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키는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누가 대신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미래가 걱정되고 불안할수록 이렇게 스스로 미래를 만드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세계 최초의 인터넷 서점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리 베조스는 미국 월가의 금융기관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999년에 우연히 인터넷 이용 인구가 해마다 23%씩 증가하고 있다는 한 통계를 보고 미래의 새로운 사업을 꿈꾸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 통계는 그저 단순한 숫자에 불과했지만 그에게는 미래를 여는 문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동료 4명과 함께 캠핑카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게도 책꽂이도 재고도 없이 네트워크 공간에 존재하는 서점을 여는 게 목표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며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오늘날 아마존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렇게 미래는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는 스스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만 미래를 보는 눈을 줍니다. 미래를 불안하게 여기면 미래는 불안할 뿐입니다. 미래를 두렵게만 여기면 미래는 여전히 두려울 뿐입니다.
흰 구름이 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몸을 먹구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흰 구름이 비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흰 구름 그대로 있다면 비가 될 수 없습니다. 야구 선수가 변호사가 될 수 있고, 변호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시인이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갱처럼 바다를 동경하여 선원이 되었다가도 화가가 될 수 있고, 만기 출소한 수영자가 신학대학에 진학해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교육학자들은 신은 인간에게 3,000가지의 재능을 지니고 태어나게 한다고 합니다. 아무런 재능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재능을 미래에 어떻게 꽃피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미래를 두려워한다면 재능을 한 가지도 꽃피우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누가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잠 못 이룬다면 그는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을 가불해서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전엔 직장인들에게 월급을 가불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급히 돈이 필요해 몇 번 가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달 월급이 가불한 만큼 줄어듭니다. 한 번 가불하면 또 자꾸 가불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월급 봉투, 예전엔 월급을 봉투에 현금으로 직접 담아 지급했습니다. 월급액은 줄어듭니다.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미래를 가불해서 쓰면 미래 또한 그만큼 줄어듭니다. 미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면 미래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래가 더 불안하게 됩니다. 내 노력과 준비에 따라 미래는 얼마든지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학은 예언이 아니라 선택의 미학이라고 합니다.